2024-2025 뉴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4경기 결과로 16강 진출 팀들이 확정이 되고 금요일에 추첨으로 대진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날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와의 2차전 홈경기를 치르게 되고 유독 관심이 가는 최대 빅매치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의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두 경기를 더 관심있게 시청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16강 진출 4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황인범이 소속된 페노르트가 50년 만에 챔스 16강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알폰소 데이비스의 극장골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재가 불운한 수비 실책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에이스의 숙명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제 벤피카 클리프 브리어가 16강 진출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에서 브레스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이라는 스코어로 편안하게 승리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 확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3명의 주전급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경사가 맞죠. 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이상을 4번 경험했습니다. 주전으로 말이죠. 이런 순간을 손흥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진출 상태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편된 유로파리그에서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고 유럽 전체에서 유일한 무패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이 뭐가 그리 강한가 싶으면서도 플레이 자체도 어떤 팀을 만나도 점유율을 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키미, 덴벨레 같은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미드필더 라인업이 다른 B클럽에 비해서는 좀 약한 듯 보이는데 피지컬에 대한 선입견인 듯 합니다. 비티냐, 네베스, 자이레메리가 볼 다룬 능력과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2025년으로 볼 때는 덴벨레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8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넘어온 흡이차도 엔리케 감독에게 인정받으면서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이 B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강인은 꼭 필요한 자원인 건 확실한데 에이스급 주전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니 이강인은 벤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주말 경기에서 이강인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나루마 골키퍼, 하키미,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 네베스,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바르콜라, 덴벨레, 흡이차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덴벨레가 진짜 잘하긴 잘합니다. 중원에서 키패스를 보내면서 공격을 열더니 바로 몇 초 뒤에 다시 한번 키패스를 보내주면서 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선수임이 확실했습니다. 분명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일들도 있었고 엔리케 감독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명단 제외를 해버리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덴벨레가 확실히 팀의 전설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9분에 선제골을 또 넣습니다. 중원에서 날아온 롱볼 한 방에 스피드만큼은 자신 있는 바르콜라가 홀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옵사이드 여부가 체크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로만 볼 때는 브레스트는 어떻게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레벨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추가골이 나오게 됩니다. 38분에 각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걸 흡이차가 밀어넣었습니다. 집념의 득점. 흡이차도 스스로 만족한 듯 포효를 했습니다. 2경기 5대 0입니다. 이 정도면 후반전에 대거 교체를 하겠죠. 주말에 리옹과의 원정 경기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상 파리 생제르맹은 무패 우승을 노려야죠. 전반전 파리는 점유율 70%, 슈팅 11개 모두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맨시티는 안타깝게도 전반 3분 만에 음바페가 실점하면서 거의 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진짜 빠릅니다. 맨시티 센터백들 사이에 살짝 처져 있었는데도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추월을 하면서 로빙슛으로 가볍게 넣어버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에서도 경기당 실점이 1점이 안 되거든요. 맨시티가 부상을 안고 있는 홀란을 벤치에 두고 마르무시를 최전방에 세웠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한 3명의 선수를 모두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라인업을 꺼낸 것 자체가 최강팀 면모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수를 할지라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그냥 바로 습득하면서 플레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3분 만에 실점을 하고 난 후에 주전 센터백 스톤스가 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음바페는 멀티골을 넣으면서 시즌 초반 우려와 다르게 완벽 적응을 하면서 본인의 꿈과 목표를 다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승전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였어요. 맨시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별리그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후반이 남았고 맨시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고요? 글쎄요, 도저히. 맨시티는 전반에 슈팅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리그에서 토트넘과 경쟁자도 아니니까 2월 마지막에 토트넘 홈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냥 이후부터 토트넘 경쟁팀들 다 요리해줬으면 좋겠네요.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이 시작되었지만 선수 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포함한 몇몇 선수들이 몸을 푸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비춰지면서 이강인은 이른 시간에 출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현지 기준 생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카메라가 전반전에 이강인을 원샷으로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13분에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아유, 진짜 하품 나오네요. 네, 의미 없는 골들입니다. 이제 비티냐가 박스 바로 밖에서 중거리 슛을 꽂으면서 이 정도면 이제 프리시즌 연습 경기가 됩니다. 이강인이 정확히 60분에 출전하면서 이제 남은 30분을 뛰게 됩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에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공격 포인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63분에 파리는 또 골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강인과는 무관했습니다. 교체된 3명의 선수가 이강인, 하무스, 두에였는데 하무스, 두에의 합작으로 나온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또 추가골이 나와요. 이건 이강인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키패스 한 방으로 하키미에게 배달해 주었고 하키미의 크로스에 멘데스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아, 진짜 이강인 골은 안 나오고 또 추가골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교체된 선수 이강인만 빼고 또 두에 하무스의 합작으로 골이 나오면서 지금 몇 골입니까? 이 경기만 6대0, 네, 합산 9대0이 되었습니다. 챔스 플레이오프는 대부분 경기들이 치열했는데 파리만 이렇게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려놓으면서 싱거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싱거운 상황입니다. 음바페가 헤트트릭을 했어요. 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16강에서 만나게 될 팀이 리버풀 혹은 바르셀로나인데 그 팀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은 벤피카거든요. 50%의 확률로 최악이냐 최상이냐가 되겠죠. 파리는 마지막까지 골을 또 넣었는데 이강인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대0 대승. 와, 끝!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10대0인데도 졸리고 찝찝한 건 뭐죠? 아우, 진짜